네,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새 후보를 저희가 차례로 만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낙연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기독교 방송 출연 이후에 지금 계속 자가격리 상태이신 거죠? 네. 네, 언제 끝나요, 자가격리 상태는? 예. 월요일 12시에 끝납니다. 아이고, 전당대회 네. 전에 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는 예. 거군요, 결국. 전당대회 하루 반 뒤에 그러니까 예. 격리가 끝납니다. 오늘로 열 하루가 됐습니다. 건강에는 전혀 문제 없으신 거죠? 예, 건강은 좋고요. 예.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는데 건강은 더 나아진 편이고요. 그러나 마음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답답하기도 하고요. 예. 걱정이 많으니까요. 어떤 걱정 그렇게 많으세요? 코로나가 제일 큰 걱정이죠. 그러게요. 네. 그럼 말씀하신 김에 지금 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물론 이거는 네, 이제 방역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판단을 내리기는 해야 되겠지만 네, 네, 네. 후보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그 필요성 내지 긴급성 어떻게 보세요? 정부로서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될 겁니다. 저로서는 할 수만 있다면 3단계 가기 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만은. 예. 네네. 2단계로 올린 것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고민은 이렇게 되면 경제가 완전히 얼어붙는다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지금 그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어붙고 실업자가 훨씬 더 늘어나겠지요. 아, 그래요. 그 경우에는 굉장히 더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될 테니까요. 거기까지 가지 않고 네. 막아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후보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그 총리의 경험이 이제 그 풍부하시기 때문에 어느 시점 내지 어느 상황이 됐을 때까지는 버텨보겠지만 그 다음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번 주말까지는 봤으면 싶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광복절 집회로부터 네. 2주일이 지나는 게 이번 주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확진자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또는 환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네. 병상이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 등등을 보고 예. 또 전문가들은 확진자 추세를 어느 정도 전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결정해 주기를 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후보님께서 민주당 코로나 국난 극복 위원장을 맡으셨었잖아요. 지금 네, 내려놓으신 거죠, 이 위원장 자리를?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면 그런 직책을 갖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위원회는 근데 계속 가동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멎어 있다가 예. 그 국난 극복위원회를 대체하는 K 뉴딜 특위를 만들었었죠.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되니까 이해찬 대표께서 국난극복위원회를 재가동하자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분은 얼추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은 있는데요. 네. 만약에 그 후보님께서 대표에 당선이 되신다고 가정을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시 정비를 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예, 당과 상의를 해야겠습니다만 제 혼자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국난극복위원회를 제대로 확대 개편해서 대표가 직접 맡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가 직접 맡는 게 낫겠다, 위원장을. 네네. 그만큼 집중을 현재는 원내대표가 임시로 맡고 계시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렇게 원내대표는 또 정기국회 들어가면 일이 굉장히 많아지시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국난 극복의 의지를 보여드리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국민의 동참 호소 이런 것 등등을 위해서는 대표가 직접 맡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제가 넉 달 동안 그 일을 해봤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 대책과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그 돌출된 이슈가 바로 이제 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후보님께서는 일관되게 계속 선별 지급을 주장을 하시던데 그 이유를 좀 다시 한번 짧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지금은 우선은요 그 논의를 먼저 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 사태가 어떻게 매듭지어질 것인가
것인가를 판단하기도 전에 얼마를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이것부터 한다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생활이 절박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재정의 효율성 또 적시성이라는 것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코로나 사태의 또 다른 고비가 이번 주말이라면 이번 주말을 지나고 난 뒤에는 논의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만약 하나의 가정을 해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린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3단계 조치를 내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급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3단계로 갈 것이냐 또는 국민들에 대한 그 재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모두 주말을 좀 보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주말이라는 게 내일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그렇게 그렇죠. 여러 날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럼 혹시 이제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만약에 지급을 한다면 추석 전 지급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시기를 그러니까 추석 전에 맞추는 것은 아직도 살아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선별이든 보편이든 떠나서 아무튼 그러니까요.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건 추석 이전에 민생 대책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 관련해서 어제 이제 MBC 100분 토론 과정에서 후보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재난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그래서 이제 선별 지급으로 가야 되고 그게 복지국가 이념에도 맞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름 그대로 긴급 재난 지원금입니다. 재난에 당하신 분들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급한 분들께 더 빨리 그리고 더 두텁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론상 맞는 것이죠. 그건 저의 신념이고요. 그러나 여러 가능성을 놓고 논의를 해야 되겠죠. 정부도 여러 경우를 상정한 대책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내주 초에는 논의를 해야 되겠다.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국가 2년까지 언급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긴급재난금으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 기조로 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데 과잉 해석입니까? 네네 이렇게 보시죠. 이제 자기의 신념이란 건 있을 수 있고요. 물론이죠. 지난 4월에 1차 재난금 지급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논의 끝에 더구나 그때 선거 상황이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전 국민 지급으로 갔었는데요. 그 당시에 당과 대통령님이 어떤 논의를 막바지했었던가 하는 게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잘 압니다마는 그런 경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논의를 해야 되겠고 분명한 것은 추석 이전에 민생안정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건 틀림없고요. 그것이 이름이 무엇이냐 어떤 정책이냐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도 또 하나 이슈인데요. 안정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보도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나 어떤 그 통계에 지금 집착을 하고 거의 현장을 못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부동산에 관한 보도는 늘 그렇죠. 오르면 오른다고 비판하고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하는 그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큰 추세로 볼 적에는 상승세가 꺾이고 안정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올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세금이 많이 무거워졌고 양도소득세는 1년의 유예기간 안에 처분하는 것이 그 세금을 많이 부담하지 않는 길이 되니까요. 단지 이제 임대차 문제는 정책의 큰 전환에서 오는 과도기적인 진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 또 함께 사는 포용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 과정을 서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어제인가 엊그제죠 저희가 김부겸 후보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김부겸 후보는 총리실 산하에 그 부동산 그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총괄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하던데 후보님은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엊그저께 토론에서도 제가 김부겸 후보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김 후보가 물으시길래
대통령께서 감독기구를 만들자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그 후속 조치가 검토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어떻게 이행하는가를 먼저 보고 네. 당에서도 돕든지 또는 조언을 하든지 하는 것이 더 원당하겠다. 후속 조치가 나오기도 전에 당에서 먼저 정부를 향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좀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두 후보하고 이제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현 정부 들어서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점을 두 후보는 인정을 했고 똑같은 네. 질문을 후보께도 드리고 싶은데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네. 처방을 하기 위해서 일단 진단이 먼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 많이 오른 게 사실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어디에서 패착이 있었는가를 먼저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대통령도 인정하시고 국토부 장관도 인정을 하셨죠. 예, 그 누가 인정하지 않고 누가 발뺌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네. 저금리가 지금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저금리에서 오는 과잉 유동성, 넘쳐나는 돈이 부동산에 쏠린다는 것은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각심을 더 예민하게 가지고 좀 더 일찍 대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부동산세의 인상이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어려웠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정기국회 개회 전에 지난번에 일방 독주라는 비판을 감내하면서까지 그걸 처리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이 차기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지금 지지율과 추이가 좀 약간 출렁이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약간 역전당하는 어떤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그런 일은 늘 있는 것이지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엎치락뒤치락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좀 결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보님의 가장 큰 지금 정치적 자산은 그 대세론인데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렇게 출렁이면 오히려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는데요. 그것도 별로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대세라는 것은 없지요. 대세가 몇 년 전부터 형성된다는 것은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은 그 이전 총리, 그러니까 대세론을 형성했다가 결국은 완주를 하지 못하는 이전 총리 케이스가 이제 많이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후보님께서는 그럼 그 이전의 케이스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자신하십니까? 그렇게 제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후보님께서 당 대표가 되신다고 전제를 하고 드리는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금 이제 민주당 소속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독자적으로 내지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정책을 제안하거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당을 통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재명 지사처럼 이렇게 독자적으로 뭔가 발언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방법에 대해서까지 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까지 있을까 싶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걸 받아서 쓰는 언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것이 불협화음이나 이견으로 또 묘사해서 보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언론이야 보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후보님도 이제 기자 출신이시고,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낙연 후보였습니다.